지난 시간에 조직의 환경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조직의 환경을 분류할 때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일반 환경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학 환경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복습한 다음에 과학 환경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조직이나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조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 조직 바깥에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이 조직과 환경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 경계라고 우리 설명합니다. 이것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 그리고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이러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외계인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외계인 할 때의 외계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서는 조직이 생존 자체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환경과 조직 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에 관한 정의,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환경의 분류, 일반 환경, 과학 환경, 실제 환경, 지각 환경과 같은 이런 환경의 분류,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분류도 있었죠. 이런 분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분류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일반 환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환경으로는 경제적 환경, 법과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국제기업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술적 환경도 있었죠. 오늘은 일반 환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어서 과학 환경, 일반 환경은 조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학 환경은 조직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 환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의 사례를, 재미있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환경이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직 논점 관점에서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일반 환경은 조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과학 환경은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이 직면한 주요한 과학 환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과학 환경은 소비자, 첫째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경쟁업자가 있습니다. 경쟁업자. 또 주주가 있습니다. 그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가 중요한 과학 환경입니다. 그리고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그 기업에 원제품이나 관련 제품들을 납품해주는 공급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과 그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 노조와 종업원들도 중요한 과업환경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과업환경들이 있겠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융기관, 지역사회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금융기관, 지역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직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과업 환경 중에서 먼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조직의 제품이나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비자 중에서 특히 자기 조직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비자 중에서도 특히 고객. 우리가 일반 소비자라고 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지만은 고객이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휘발유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휘발유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주유를 하게 되는데 주유를 할 때 국내에 여러 종류의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소비하는 주유 대리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주유소 이름을 정유사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SK, 현대에서 하는 현대오일 있죠. 그 다음 상용에서 하는 S오일 있죠. 또 GS도 있습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그 휘발유를 여러분 차량에 주유를 하시게 될 텐데, 자, 김길동이라는 운전자는 늘 SK 주유소에 가서만 주유를 한다. 그러면 김길동 씨는 SK의 고객이 되겠죠. 김영자라는 분은 늘 S오일에 가서 주유를 한다. 그러면 김영자 씨는 S오일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특히 자기 회사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해주는 이 김길동 씨와 김영자 씨 같은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많은 그 기업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고객에 대단히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 문구들 생각나시죠? 고객 감동. 특정한 회사를 떠올리시겠습니다만은 종전에 많은 기업들은 고객 만족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고객 감동입니다. 그러면 고객 감동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객 행복이겠죠. 고객 행복의 다음 단계는요. 어떤 분들은 고객 졸도라는 농담도 합니다만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중요한 고객 전략 중의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우리 쉬운 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는 과일 가게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소득 수준이 높은 큰 평형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조그마한 서민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큰 평형의 아파트에 있는 과일 가게에 한 번씩 과일을 사러 갑니다. 그 과일 가게는
가격이 일반 동네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보다 과일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는 품질로 승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과일 가게에서 산 과일은 딴 가게에서 산 과일에 비해서 맛과 향이 뛰어나고 아주 그 품질은 확실하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 과일 가게에 가면 그 과일을 보자기에 사서 고객들이 차이까지 배달도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와서 그 과일을 먹는다면 과일을 포장하는 보자기가 별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과일 가게 사장님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구입하는 과일 가격에는 그 보자기 값이 몇 배나 더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사주는 보자기에 포장된 과일은 저희 마음을 한순간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직접적인 과업 환경인 소비자, 특히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이 소비자와 관련해서 그 소비자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나 고객들은 늘 한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 보면 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들이 있고 변덕이 죽 긁듯 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이 소비자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늘 잘 가던 집도 어느 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발을 딱 끊고 딴 집 제품을, 딴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요소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 밥솥에 불을 떼어서 밥을 짓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햇반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밥들도 많이 시장에 나와 있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자들이 밥하고 이 요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을 지향하는 이런 소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양을 중시했으나 오늘날은 이 퀄리티, 질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 특히 자기가 소비하는 제품이 자기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소비하고 물성보다는 감성을 소비하며 특히 예술이나 문화를 소비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 요즘 그 질의 소비, 삶의 질을 우리는 QL이라고 합니다. QL, Quality of Life라고 하죠. 영어로는. 직장생활의 질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QWL이라고 하죠. Quality of Working Life. 이런 것들과 더불어 요즘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도 가정과 일의 균형에 관한 이런 연구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BWF라고 합니다. B는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또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추구합니다.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보건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의료기기, 새로운 의료 서비스, 또 다이어트 관련 상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오늘날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해져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과거에 단지 본인이 보고 즐기는 이런 데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저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소속 욕구가 강해져서 파티라든지 기프트 상품, 이 문화적인 욕구 이런 데 대한 정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도 소비자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구도 완성품보다는 반제품을 사서 자기가 직접 자기 취향에 맞게 조립하는 형태의 가구들도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비자 의식들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사업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실버 산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을 중매해주는 결혼 중매회사도 있지만 나중에 물론 요즘도 있습니다만 노인들만을 전문으로 중매해주는 이런 노인 결혼 회사들도 등장할 것이고요.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단지 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편안한 만남이나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소개업과 관련된 산업들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사업들도 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워낙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문형 웰빙 제품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무공해 농약을 계약 재배해서 특정한 고객들에게만 배달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걸로 생각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비공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된 산업들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기꾼들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휴대전화 사기 요즘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그 사기들, 이 새로운 수법의 사기 방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분 뭘 하나 이렇게 처리하려면 과거에는 간단했던 것이 요즘은 엄청난 규제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서 공부해서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런 복잡성을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위험이 커지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서 해결해 주는 이런 보험 산업들도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 각자들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하면 우리가 어떤 블루오션 사업이 뜰 것인지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훌륭한 사업가, 세계적인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설명에 의해서 경쟁업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자는 그 기업 활동에, 조직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경쟁업자인 삼성전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혁신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처럼 경쟁업자들은 피나는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있는 골목에 가보시면 원조 식당이라는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식당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손님을 빼앗아 가리는 전술적인 브랜드 전략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경쟁업자들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경쟁업자의 전략, 이런 것들이 조직의 주요한 과업 환경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경쟁업자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조직의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 자, 내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업의 정의 문제가 이 경쟁업자, 누구를 경쟁업자로 보는가 하는 경쟁업자 인식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은 제품과 시장의 포트폴리오로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팔 때와 택시로 팔 때 가격이나 옵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그 소나타는 성용 사업부와 상용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고객도 다르고 이 가격 전략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 판매 기법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기업의 이름과 사업의 영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기업의 이름을 들으면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당장 알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이름에는 사업이 드러나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삼성물산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성도 어페럴은 섬유니까 성도 어페럴은 섬유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뭐 톰보이라는 상표를 아시겠습니다만 성도 어페럴에서는 여성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어페럴. 그러나 성우개발, 예를 들면 성우개발 같은 이런 회사가 이런 조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성우개발은 뭘 하는 회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이 회사의 조직의 이름, 기업의 이름과 사업은 전혀 매칭되지 않는 기업 이름을 들어서는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회사이죠. 자, 그러면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의를 좁게 하는 경우와 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펜 센트럴이라는 철도회사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철도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철도업이라고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고속버스나 비행기 이런 회사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나 비행기 회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 전혀 자기들과 무관한 회사라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을 고속버스와 비행기 회사에 다 빼앗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 망하고만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엑손이라는 에너지 회사, 엑손은 원래 이 석유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엑손이라는 에너지 석유회사는 자기의 사업을 에너지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에너지업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태양열, 전력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자기의 전략을 수립할 때 그런 회사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경쟁 전략을 수립하여서 오늘날까지도 대단히 성공하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과업환경 중에 주주도 대단히 중요한 그 과업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이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공급업자들이 있습니다. 공급업자들은 조직의 여러 가지 그 원재료나 부품들을 납품하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노동조합과 종업원들도 중요한 과업환경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 지역사회와 금융기관도 중요한 과업환경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여러분 전북 부안입니까? 부안에 그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해서 결국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지금은 경북 경주로 결정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경북 경주에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많은 그 국민적 갈등,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돈독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의사결정과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받는 이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중요한 직접적인 과업환경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강의 서두에서 조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과업환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사례는 다음 강의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조직의 환경, 조직론적 관점에서 분류한 일반 환경과 과업환경, 그 중에서 특히 과업환경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업환경은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과업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소비자, 경쟁업자, 주주, 공급업자, 노동조합과 종업원, 기타 이렇게 나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고객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자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